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자 10명 중에 9명이 합격된다는 지적에 제도가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개정 1년을 합동 분석한 서울권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따르면 장래 기능시험 합격률 40%를 넘어섰고 도로주행시험 합격률도 4.2%포인트 증가됐으며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과 방학기간 대학생의 응시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면허 제도 개편 1년 새에 10명 중에 9명이 붙던 기능시험 합격률이 89.7%에서 36.9%로 낮아졌다고 하던데 이게 현실과 다르다면서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단이 올 서울 권역에 4개 운전면허 시험장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사는 단편적 결과만을 집어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11년 6월 간소화된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초보 운전자 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부작용이 지적됐고요. 예? 때문에 2016년 12월 22일이죠. 그러니까 1년쯤 됐는데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강화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강남, 도봉, 강서 서부면허 시험장이 1년 시험 결과를 낸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숲과 나무를 비교되는 시각적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개편 그러니까 강화폭이 가장 컸던 장래 기능 시험 초기 합격률이 52.8%포인트 감소됐지만 이제는 이게 정상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평균 89.7%에 달했지만요. 강화가 시작된 초기 단계는 1월에는요. 네. 33.7%로 극강화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때는 또 떨어졌었어요.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얼마 전이죠. 12월 중순을 기준하면 평균 40.3% 수준을 기록하게 됐고요. 네. 또 문항수가 늘어난 PC 합과는요. 7.2%포인트 감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51.2%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4.2%포인트가 상승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도로주행시험은 항목 배점이 높아진 것 때문이고요. 강화된 장래시험 합격 상승은요. 응시생들의 주행 실력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을 풀이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대학생은 물론 곧 고3을 탈피하는 새내기 신입생들의 응시도 부쩍 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겨울이다 보니까 폭설, 빙판, 블랙아이스 뾰족한 대처법이 없다 보니까 제설 작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한파에도 빙판 사고 문제가 참 많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권과 강원도의 북부 한파는 최고 성능의 자동차도 거북이로 만들었고 또 사고도 많았습니다. 네. 게다가 한강이 얼 정도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제설 작업도 바빠졌지만 유료 도로와 대로가 우선순위다 보니까 간선과 지선 도로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죠. 더욱이 제설 처리로 녹았던 눈의 잔재물이 수분 증발이 덜 되지 않고 네. 노면에 그대로 남게 된다면은 이게 바로 블랙아이스를 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감속 운행만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그렇군요. 자, 제설 작업과 제설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설제가 아직도 친환경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설 효과가 낮아서인지는 몰라도요. 네. 이 친환경 소재 사용 비율은 아직 낮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6시경 출근길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리 포천 고속도로 제설 작업장에 투입됐던 근로자가 머리 위에 떨어진 버킷 사고로 숨졌습니다. 전날 밤부터 대기하다가 새벽에 눈이 많이 와서 야적장 제설제를 트럭에 옮겨 싣다가 대형 삽처럼 생긴 쇳덩어리에 머리를 맞은 사고이기 때문에 네. 이건 마치 타워 크레인의 요즘 붕괴 사고처럼 왜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자, 다음은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경찰차에 탄 응급 환자가 교통체증을 들고 15분 만에 16km의 거리를 주파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위중한 환자가 탄 승용차가 경부고속도로 정체에 갇혔다는 무전을 접하게 된 서초경찰서 교통안전 1팀의 김경민은요. 네. 서초 나들목으로 이동을 즉시 했고요. 그래서 12시 42분 가슴을 움켜잡은 환자를 태우고 서울 강남과 북을 관통하는 이송에 착수했습니다. 근데 그 한남대교까지는 시속 100km 가까이 무난히 달렸고요. 네. 그런데 4차로에서 2차로 좁아지는 한남 고가도로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이렌 소리를 들은 차량들이 하나둘 옆으로 비켜주면서 길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2시 52분경 종로 2가 사거리 좌회전 직후 무려 5분 만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우, 정말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 복잡한 도로에서. 그런데 이 시민들의 양보 의식이 참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전 10시 그 정읍에서 아파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12시 네. 25분 112 도움을 요청으로 서초 나들목에서 그 순찰차 이송은 42분에 시작이 됐고요. 네. 48분 남산 1호 터널 통과, 52분 종로 2가 사거리 좌회전, 그리고 12시 57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재 진압과 응급 환자는 골든타임으로 비교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도착하는 단축 시간인데요. 네네. 지난 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순찰차와 소방차 등의 긴급 상황에 양보하지 않게 되면 승합자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요. 이번에 이런 큰 성과는요. 네. 공권력을 신뢰하고 또 양보하는 미덕이 우선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보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훈훈한 뉴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교통 이슈 함께 정리해봤습니다.